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연기금 수급이 1시간 사이에 조금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도 일단은 빨간불로 돌린 상황인데요. 양시장 속 특징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면서 눈여겨볼 종목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유영어 과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머니매풍에서 시장 분위기 어떤지 열어보겠습니다. 첫째 날 반도체 바이오 같이 올랐고 둘째 날 반도체 조정 그리고 셋째 날 바이오 조정. 오늘은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립 이하 흐름 진행됩니다. 그래도 미국에서도 반도체가 비교적 버텨주는 흐름 보여줬기 때문일까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합권이고요. 어제 오후 2시경 이후부터 2차 전지 쪽에 수급 유입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일부 종목들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에코프로비엔과 포스코 퓨처엔 같은 소재단의 종목들이 양호하고요. 패시브 자금 유입 들어오는 종목들 역시나 LS 머트와 같은 쪽에서도 강세 흐름 보입니다. 그 밖에는 게임과 그리고 엔터 쪽의 종목들 오늘 상승불 눈에 띄고 있네요. 자, 시장의 전략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과 호흡했던 지난해 종목들 중에서 ASR 것들 몇 가지만 좀 추렸는데요. TLB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개선 기대감, 결국 그것은 기판 쪽도 자극할 것이다라는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요. DDR5 관련한 TLB 쪽도 좀 주목하자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TLB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TLB 되게 좋은 종목이고 내년 DDR5 점유율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의 수혜주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또 CXL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테마에 또 이렇게 편승을 하면서 좀 굉장히 무거웠던 박스권을 좀 뚫었어요. 저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의 회복의 원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반도체 회복, 그 다음에 DDR5 상승의 어떤 그 수혜를 오롯이 누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내년까지도 저는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른바 얘기되는 뭐 CXL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또 약간 더 부각이 좀 될 수 있고 현실화가 될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가까운 이제 실적 발표가 4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매출액은 한 46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6억 정도 QOQ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최근에는 서버형 DDR5 출하가 좀 늘고 있고요. 그리고 SSD 모듈 쪽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뭐 급격한 회복이라기보다는 완만한 회복을 4분기에는 보여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QOQ로 흑자 전환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2024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죄송합니다 올해는 전체 영업이익 한 117억 정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까지도 이 업사이클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고 내년도 영업이익 예상은 한 178억 정도 그래서 계속해서 YOY로 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부터 업황 회복 그리고 이제 차세대 메모리 모듈의 서버 네트워크 채택 확대가 되기 때문에 동사 오롯이 좀 수혜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TLB에 대해서 추가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한 점 잡아주셨고요. 정확하게 숫자로 언급 주신 만큼 조금의 기대치 더 올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이 바로 FNS테크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장비 투자도 늘어날 것이고 뭐 출하량 가동률 다 증가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FNS테크 상승 여력 어느 정도 남았다 보시는지 지금 오늘 시가 기준으로도 한 14% 수익 구간이에요. 저는 FNS테크가 올해 되게 긍정적이라고 봤던 이유는 주가라는 것이 이제 EPS 이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과 멀티플의 곱이잖아요. 네. 그러면 EPS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멀티플이 이제 증가를 하려면 결국에 이 회사의 어떤 평가가 리레이팅 돼야 되는데 EPS 늘어나는 건 물론이고 평가가 늘어나는 부분은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었다가
소재 중에서도 반도체 소재 중에서도 HBM 소재단으로 리레이팅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크게 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한 700~800억대였어요, 시총이. 사실 작아서 좀 망설이긴 했는데 근데 지금도 이제 시총 1,0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실 이제 영업이익단의 예상이 한 120억에서 130억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반도체 소재단으로의 어떤 리레이팅까지 저는 더해진다면 최소 한 1,500억까지는 그래도 좀 업사이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거기까지 간다라는 보장은 못 드리겠지만 업사이드는 좀 충분히 저는 좀 내다볼 수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제가 표를 보여드렸지만 올해는 소재와 부품의 매출액이 장비의 매출액을 좀 넘어서는 해가 네. 된다면 이 리레이팅은 저는 좀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 본업, OLED 장비 이쪽이 뭐 수주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반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고객사들 증설되는 부분들은 또 이제 그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수주 나오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 그 컨센은 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FNS테크 역시나 홀딩입니다. 보유자분들은 네. 홀딩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항상 하는 사모펀드 측에서 혹은 기관 수급에서 최근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노란색에서는 컨택,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으로 우주항공 쪽 종목 눈에 띄고, 청록색이 조금 전 얘기했던 TLB도 있고, 네. 두산테스나 뭐 KC텍 이렇게 전통 반도체랑 에이징랜드 이런 디자인 하우스 쪽 종목이랑 다 돋보이네요. 일단 올해 초반 거래일에 치고 나가는 섹터는 반도체, 우주항공, 뭐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중국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지금 수급이 계속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는 또 제약바이오 쪽, 예, 미국도 좋고 우리나라도 좋고 그런 상황인데, 반도체 중에서도 올해 반도체에서 소 섹터로 좀 주목을 받을 쪽은 3C입니다. 아마 앵커님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 칩넷, 그 다음에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 그래서 CLX, 최근에 이제 12월부터 테마로 형성된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커스터마이드 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결국에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는 AI 기술의 확산이에요. 결국 핵심은 그거고, AI 기술이 확산되면서 결국 반도체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성능이 계속 이 좀 높은 요구가 되면서 고성능 반도체를 좀 만드는 데 있어서 똑같은데 가성비 좋게 뭔가 좀 그렇게 만들려면은 결국 칩넷의 기술이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서 이런 맞춤형으로 지금 계속해서 좀 기술이 좀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게 그냥 단순 테마가 아니라 삼성전자나 인텔 쪽에서 이 3C 역량 강화에 대해서 계속 이제 파트너십 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발빠른 기관 쪽은 이제 이쪽 작년 12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CLX라든지 칩넷 같은 그 관련주들을 수급을 유입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다만 이제 단기로 사실은 이제 뭐 한 달가량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집을 하는 그런 종목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주력으로 해가지고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쪽을 조금 더 우선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쪽 잡아주셨고, 우주항공도 좀 코멘트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연초다 보니까요, 이제 모멘텀적으로도 이쪽에 정책 모멘텀이 있고, 또 예산 편성 내용을 봤을 때도 기대들을 갖고 있고 합니다. 근데 우주항공, 뭐 일부 교집합은 방산 같이 들어가겠죠. 이쪽에 대한 시각은? 우주항공은 사실 올해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섹터로 저도 이제 꼽고 있긴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위성 인터넷이 상용화되는 원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1월에는 시장에서 정부 정책 수혜주에 좀 주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침 우리나라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이 작년 12월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좀 지연이 되면서 네. 올해 지금 이번 달 1월 9일에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마침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조금 더 고조가 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주항공주들이 방산에도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초부터 조금 치고 나가는 게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1월 9일 날 만약에 이제 우주항공청 통과가 된다면 약간의 세로 물량은 소화를 해야 될 가능성이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들도 보면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정부에서 군통신 관련해 가지고 또 수주를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군과 민간을 통합해 가지고 아우르는 좀 뭔가 이 위성 인터넷의 상용화에 좀 수혜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도 따져 보셔야 되겠지만 기관 수급 들어오는 쪽에서 컨택 같은 종목들은 이제 좀 새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버행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좀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과거의 우주항공주보다는 사모펀드는 확실히 컨택이라든지 코트 테크놀로지 같은 좀 방산 쪽을 좀 주력으로 보고 있고 좀 새로운 거 그런 거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그때 말씀해주신 별칭 생각나요. 돈 냄새를 잘 맡는다고. 맞습니다. 네,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모펀드 측에서 최근에는 조금 뉴페이스 종목군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점 수급적으로도 짚어주셨고 반도체, 우주항공 수급 유입이 있었다라는 점을 살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잔금해제 첫 번째 종목 확인하면 한양디지텍, 삼성전자 가동률 상승의 수혜주 포인트 잡아갈게요. 한양디지텍,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한양 ENG에서 인적 분할한 모듈 업체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이 그렇게 잘 알려져 있거나 막 대중적인 종목 같진 않아요. 어떤 이제 포인트를 잡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분할된 기업이 맞고요. 사실 애널리스트 커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 개인 투자분들이 접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종목인데 실제로 이제 이 디램 쪽이라든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가동률 상승이 된다면 꼭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듈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메모리 모듈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는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쪽에 비중이 높은 기판주, 뭐 메모리 쪽에 비중이 높은 소재주들 이런 쪽이 잘 가거든요. 그 이유는 어쨌든 반도체 업황이 확연한 반등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그 이제 그러니까 지난 4분기, 작년 4분기의 반도체 업체들의 영업 전략이 상당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성과 선행 기술에 이어서 점유율마저 사실은 좀 역전당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좀 한마디로 위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출하 집중 전략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물량 싸움. 네, 맞습니다.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 빅그로스 굉장히 좀 높게 달성을 하면서 매출 극대화에 힘을 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좀 감산폭을 줄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에는 감산을 했다라는 것은 라인을 좀 덜 돌렸다라는 얘기인데 그 가동률을 점차 올리고 있다라는 거고 가동률이 상승한다. 고객사의 가동률이 상승하는 거에 수혜주는 소재주, 부품주 이런 이제 오사트 관련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수급에서도 두산테스나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35%까지 사실 감산율을 확산했었는데 그것이 15% 내외로 축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제 소재주들 아까 제가 그 그래프 모아놓은 거 최근 한 달간 네. 소재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퓨어한 소재주들도 좋지만 보시면은 밑에 단에 SN스테크라든지 K스텍 같은 경우는 HBM 단의 소재로 엮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모멘텀이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동률 상승을 모멘텀으로 받아들이는 반도체 소재들 그다음에 부품,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듈 쪽 다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S사, 네. 삼성의 가동률에 좀 밀접하기 때문에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물량 싸움을 하게 되고 뭐 업황이 개선돼서 수요가 늘어서라도 이제 가동률이나 출하량이 증가하게 되면 뭐 소재, 식각, 부품 이런 쪽, 옷사 쪽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시장에 최근에 좀 관심을 받고 있고 그 맥락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 한양디지텍을 둘러싼 주변 환경인 거고요. 한양디지텍의 사업부 내에서 모멘텀을 찾아보면. 네.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한양동사는 이제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를 PC나 아니면 IT 기기 쪽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제 메모리 모듈을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판매를 하는 기업이고요. PC나 노트북, 서버 뭐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9년에 이제 베트남에다가 이 모듈 양산 공장을 만들었어요. 이 회사를 만든 것은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 공장에서 메모리 모듈 사업의 비중이 PC 쪽에서 서버 쪽으로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고, 이 부분 진행하면서 캐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19년도에는 2,700만 개 정도였다면 21년도에는 한 7,400만 개까지 캐파를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캐파를 많이 늘려놨다는 것은 이제 업사이클에서 가동률이 상승했을 때 수혜를 오래씩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뭐 3분기 정도부터도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제품별 매출액을 이제 보면은 3Q부터 신제품 SSD 모듈 쪽의 매출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모듈 매출이 2개 분기 연속 턴어라운드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도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시장에 안 알려진 종목이기 때문에 한양디지텍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업황이 지금 이제 개선되는 부분들을 오롯이 지금 주가에, 그러니까 실적에 2개 분기 연속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도 저는 좀 실적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과거에 이 회사가 반도체 절정의 호황기 때, PBR이 한 3.2배까지 갔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지금 북밸류가 한 8,100원 정도라고 본다면, 지금 PBR 2배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래도 업사이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양 디지텍 살펴주셨고, 그러면 그 PBR 반영을 했을 때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일단 1차는 목표가 2만 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3,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양 디지텍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 다음 종목 곧장 열어보겠습니다. 자화전자입니다. 글로벌 OIS 업체로 성장하는 원년 포인트 잡아가도록 할게요. 액추에이터랑 이 손떨림 보정 장치의 대표 종목인데 엄청 이슈가 되던 시절도 있었는데, 맞아요. 애플이 잠잠하면서 어느새 이 자화전자 거론하는 양이 많이 줄었었거든요. 근데 연말 보면 한 11월, 12월 흐름 괜찮았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작년 4분기부터 애플향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주가 흐름이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2023년 안 좋았기 때문에 과거 이제 작년에 바닥은 좀 찍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자동 초점 장치, 그 다음에 이제 OIS 이런 거 원천 기술 보유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전후면 카메라의 기능이 계속 향상되기 때문에 이런 쪽은 계속해서 조금 수요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애플 아이폰 15 중에서 프로맥스 모델 쪽에 OIS 쪽을 신규 공급하는 상황이고, 작년 4분기부터 이제 공급이 서서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올해가 매출 반영의 원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올해 실적 좋아지는 부분의 턴어라운드를 주가에 좀 반영을 할 부분이 저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의 주가의 키팩터, 올해 키팩터는 아이폰 16.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이폰 16 자체가 엄청나게 대박이 나지 않더라도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던 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화전자에게는 좀 긍정적이고, 16향으로는 액추에이터 모델은 2개 정도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매출은 한 6,800억 정도, 7,000억 가까운 매출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고객사보다는 아무래도 북미 고객사가 마진율이 좀 좋아요. 그래서 기존 고객사의 점유율 증가, 그 다음에 수율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영업이익은 총으로 해서 한 6.5%가 내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폴리즈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북미 고객사 그리고 안드로이드 쪽으로도 네. 모델 확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연초 들어서 애플이 고초를 겪고 있잖아요. 네, 네. 여기저기서 아이폰 부진할 거다라며 목표가 낮추고 막 투자 의견을 낮추고 있는데, 그 영향에서 속에서도 자화전자 괜찮을까요? 최근 어제도
예, 주가 흐름 좋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과거 대비 판매를 못한다 하더라도 자아전자는 없던 매출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아전자만의 숫자를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가까이에는 4분기 실적이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4분기는 사실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영업이익단은 한 200억 정도, 그리고 매출은 한 2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미양 OIS 그 매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동률, 수율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4분기에는 뭐 거의 10% 가까운 OP 마진이 예상이 되고요. 네. 24년도 전반으로 봤을 때도 저는 충분히 시장의 눈높이를 채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올해의 실적주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 그리고 이제 북미 고객사 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장의 컨센이 조금 보수적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고객사 확대가 된다면 여기서 추가 수주를 좀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업이익은 올해는 한 560억 정도. 이게 이제 보수적인 추정치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작년에 적자가 320억이었는데 올해 흑자 560억, 예, 전환.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25년도에도 한 700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주가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폰 신규 모델 쪽에 이렇게 탑재되는 라인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폰에 대한 우려보다 일단 자화전자가 갖고 있는 신규 모델 탑재 모멘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자화전자 자체를 보자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목표 라인을 저희 지금 현재가가 3만 원 정도 진행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1차적으로는 35,000원 35,000원. 목표가를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위로 5,000원씩 올려잡고 내려잡으면 목표가 손절 라인 나오네요. 오늘 두 종목에 대해서 답변 받아봤고요. 시장 전반에 대한 분위기도 짚어봤습니다.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